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차 범죄 예방론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자, 이제 물리적 환경과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면에 있는 두 장의 사진을 한번 가만히 비교해 보시죠. 자, 왼쪽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어두침침한 낡은 계단입니다. 자, 오른쪽은 깨끗하게 정돈된 도로와 밝은 톤의 깔끔한 주택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전해 보이십니까? 자, 100이면 100. 오른쪽 사진을 고르실 겁니다. 자, 저 역시 그렇고요. 자, 우리가 굳이 이 동네 범죄율 통계를 찾아보지 않아도 단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환경만으로도 직감적으로 안전과 위험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인간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과 환경을 뜯어고치자는 접근법. 바로 물리적 환경과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범죄 예방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건축 설계를 기점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 경찰이 아무리 순찰을 돌고 돌아도 으슥한 골목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그래서 지역사회, 가정, 상업지구, 물리적 설계를 바꾸면 어떤 이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이제 높은 담장을 치거나 잠금 장치를 강화해서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도둑질을 하려고 해도 들이는 노력 대비 얻는 이익을 적게 만듭니다. 세 번째, 가로등을 밝혀서 범행 중 적발될 위험, 체포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자, 넷째, 주민들이 밤에도 안심하고 산책을 나오게끔 유도를 해서 그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보는 눈이 많아지게끔 만듭니다. 결국 그 동네에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가 숨막히게 어려워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적인 생각을 이끈 3명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네, 범죄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아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네, 이제 1961년 제인 제이콥스라는 학자입니다. 자, 이 학자는 도시가 이제 너무 삭막하게 구획이 되면 죽은 도시가 된다고 비판을 하면서 거리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범죄가 예방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72년에 오스카 뉴먼이라는 학자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인 방어 공간, 디스펜서블 그 스페이스, 이것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그 내 집의 안방뿐만 아니라 집 밖의 마당, 놀이터, 통행로 같은 공용 공간도 범죄에 노출되지 않게 철저하게 설계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 다음에 1971년 C.J. 제프리, 드디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보안 체계와 조명 등을 통해서 범죄 기회를 줄이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D, 셉테드라고 하죠. 이 용어를 처음으로 정립한 학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셉테드, CPTD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MCPI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적절한 디자인과 주어진 환경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서 범죄 발생 수준 및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핵심은 건축 설계입니다. 단순히 문단속을 잘하자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 땅이라는 소유의식, 영역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요. 도둑이 노리는 물건을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서 이건 이제 목표물 강화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공간이 합법적인 주민들의 공간임을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 물리적 외형을 바꿔버리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스카 뉴먼 학자, 이 사람의 방어 공간, dispensable space 개념에서 이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슬라이드 이제 핵심이에요. 중요하죠. 여기 별표 한번 쳐주세요. 네. 범죄학의 시각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를 보여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 과거에는 기질론적 접근을 했습니다. 범죄자의 뇌 구조가 이상한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나? 범죄 개인,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자 개인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특성, 그 내면에 이제 집중을 했었죠. 하지만 셉테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상황적 접근을 취합니다. 범죄자 개인의 성격은 잘 모르겠고, 범죄가 왜 하필 그 장소에서 빈발하는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우연히 마주치는 그 특정 시 공간의 환경 자체를 통제하려는 실용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자 이제 이 세테드의 뼈대가 되는 뉴먼의 방어 공간의 모델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은 물리적인 벽돌이나 울타리, 물리적 표현, 이것이 이제 결국 우리 동네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 사회적 구조를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어 공간은 동네 사람, 그리고 외부인, 그러니까 주민과 잠재적 범죄자 모두에게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물리적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주민들은 동네에 애정을 가지게 됩니다. 놀이터에 벤치를 예쁘게 놔두면 엄마들이 모여서 수다를 잘 떨죠. 그래서 이제 상호 간의 접촉을 유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왜 기웃거리지? 하고 적극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고 범죄 통제라는 이득을 덤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영향으로 가게 되는데요. 반대로 범죄자 입장에서 볼까요? 동네에 쓰레기도 없고 꽃밭이 가꿔져 있고 가로등이 환합니다. 그럼 범죄자는 직감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주위 환경에 관심이 많구나. 내가 여기서 지갑을 훔치려다간 바로 들켜서 잡히겠는데? 이렇게 지역의 외형 자체가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 뉴먼은 이 방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요소를 제시를 했고 이 4가지 요소 이제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고요. 후대의 셉테드 이제 지지자들이 여기에 3가지 요소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입 통제, 목표물 견고화, 활동 지원 등의 요소들을 첨가를 해서 지금의 완벽한 셉테드 구성 요소가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죠. 네.
보시면 셀테드의 구성 요소 보시겠습니다. 영역성, territoriality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 구역이야 라는 소유의식입니다. 그래서 낮은 담장이나 예쁜 화단을 집 앞에 두는 것만으로도 외부인에게 여기서부터는 사유지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자, 자연적 감시입니다. Natural Surveillance입니다. 그래서 이제 CCTV 같은 기계장치 없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밖을 볼 수 있게 설계하는 겁니다. 아파트 거실 창문을 놀이터 쪽으로 크게 내면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이 안전한지 뭐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미지. 그래서 그 동네의 첫인상입니다. 깨끗하게 페인트 칠된 아파트는 우리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리가 잘 되는 동네다 라는 긍정적이고 방어적인 이미지를 풍깁니다.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네, 지리적인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애초에 집을 지을 때 우범지대나 유흥가 한가운데 짓지 않고 안전한 지역사회 내에 주거지를 배치하는 거시적인 환경 같은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된 셉티드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접근 통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Access Control이라고 해서 불법 침입자를 막는 물리적인 문턱입니다.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 출입문, 뭐 주차장 차단기 이런 것 등이 이제 대표적이죠. 합법적 이용자만 들어오게 걸러내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 지원, Activity Support. 그래서 동네에 안전한 합법적 활동이 많이 일어나게 부추기는 겁니다. 우범지대 공터나 공터에 이제 그 벤치나 배드민턴장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모여서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불량한 사람들은 불편해서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물 견고합니다. 타겟 하드닝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노리는 타겟 자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전거에 튼튼한 이중 자물쇠를 채우거나 편의점 금고를 방탄유리로 감싸는 등 범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극대화해서 범죄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셉테드의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하나씩 더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 바로 영역성입니다. 자, 동물 세계에서만 영역 표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이제 자신의 공간에 대한 소유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영역성이란 한마디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특정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합법적 이용자들의 능력과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앞 골목길을 화분으로 예쁘게 꾸미거나 내 집 앞 눈을 치우는 행위들이 모두 이 영역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경계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생기면 우리 동네 사람, 합법적 이용자와 낯선 외부인을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주민들 사이에는 우리가 이 동네를 지킨다는 끈끈한 공동체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건물이나 재물을 내 것 혹은 우리 것이라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성은 크게 이제 다시 세분화하자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째는 상징적 영역성, 둘째는 실질적 영역성입니다.
자, 상징적 영역성은 거창한 철조망이 아닙니다. 자, 외부 차량 주차 금지라는 작은 간판 하나, 예쁘게 심어놓은 조경수, 혹은 이제 바닥에 보도블럭 색깔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의 사유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 영역성은요, 이건 아주 물리적이고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출입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대한 벽이나 높은 울타리, 굳게 닫힌 철문, 이런 것 등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역성이 어떻게 범죄를 막을까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특정 지역을 주민들이 내 집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고 점유하면 그곳은 단순한 빈 공터가 아니라 책임과 소유의식이 깃든 사적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방치된 공터에 몰래 들어가는 것과 누군가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소유권을 뿜어내는 남의 집 앞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심리적 압박감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에게 네가 지금 선을 넘고 있어 라는 불법 침입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켜서 범죄 기회 자체를 초장에 차단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예.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설치된 차량 출입 차단 시설입니다. 이것은 실질적 영역성이자 접근 통제에 아주 좋은 예시죠. 그래서 외부의 범죄자가 차를 타고 쓱 들어왔다가 쓱 빠져나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아래 사진은 어떤가요? 개인주택 잔디밭을 빙 둘러싼 낮은 하얀색 울타리가 보입니다. 저 울타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인이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낮습니다. 물리적 차단 효과는 거의 없죠. 하지만 저희 예쁜 울타리가 주는 상징적 영역성의 힘은 아주 엄청나죠. 그래서 이 잔디밭은 주인이 정성껏 가꾸는 사적 공간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뿜어내어서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감시, 서베일런스입니다. 도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경찰, 법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감시는 범죄자가 다른 사람에게 관찰될 기회를 인위적으로 확 증가시키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제인 제이콥스가 강조했던 자연적 감시, 내추럴 서베일런스입니다. 그래서 경비원을 고용해서 각 잡고 망원경으로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서 쉬고 베란다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등 특별한 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위를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골목길에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면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감시의 눈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방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자연적 감시를 극대화하려면요, 건축과 시설물의 배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뻥 뚫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창문의 방향을 놀이터나 주차장 쪽으로 향하게 하고 으슥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외부 침입자는 내가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누군가 창문 너머로 100% 보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서 범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화면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위쪽 사진은 아파트 위층에서 내려다본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부모님들이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혹시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지 한눈에 볼 수 있죠. 이것이 완벽한 자연적 감시의 설계입니다. 반면에 아래 두 장의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아주 높고 꽉 막힌 붉은 벽돌 담장입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에게는 아주 훌륭한 은신처가 되죠. 반면 오른쪽 사진은 시야를 전혀 가리지 않는 투명한 펜스와 낮은 관목으로 경계를 쳤습니다. 그래서 영역성은 살리면서도 밖에서 안이, 또 안에서 밖이 훤히 내다보여서 자연적 감시가 물 흐르듯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셉테드가 지향하는 바가 바로 오른쪽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감시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 범행 기회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 몰래 훔치거나 몰래 도망칠 루트가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이론의 기저에는 관찰자가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쳐서 범죄를 제지할 것이다 라는 선량한 시민 의식, 여기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구성 요소, 보시면 이미지와 환경입니다. 먼저 이미지입니다. 흔히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동네 건물이 이제 페인트 칠도 잘 돼 있고 거리에 휴지 조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부적인 모습 자체가 범죄자에게는 거대한 정보통입니다. 아, 이 지역 주민들은 동네에 관심이 아주 많구나. 내가 허튼 짓을 하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건물이 깔끔하다는 이미지는 곧 주민들의 강력한 소유권, 영역성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방치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의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경은 좀 더 거시적인 동네의 입지 조건, 이런 것 등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 아파트를 셉테드 기법으로 완벽하게 지어놔도 아파트 바로 옆이 성매매업소가 즐비한 유흥가거나 폐가 밀집 지역이라면 범죄를 막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 동네 주변 지역 전체가 범죄가 없고 잘 관리되는 주택가라면 우리 동네 안전도 덩달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단지나 상업시설을 지을 때에는 애초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적 입지 주변에 건설하는 것이 범죄 예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 지역의 이미지를 굳건하게 유지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이용자들에게 안심을,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경고라는 올바른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접근 통제와 목표물 경고가 있는데요. 네, 접근 통제는요, 말 그대로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들어오게 하고 낯선 사람은 입구 컷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그 공동 현관에 있는 카드키 시스템 혹은 도로 중간에 이제 설치된 그 볼라드, 차량 진입 방지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 동선을 특정한 길, 합법적 공간으로만 유도하고 샛길이나 비밀 통로를 막아버리면 범죄자가 동네를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투과성이 뚝 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과성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도망치기도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범죄 기회가 팍 줄어들게
되겠죠? 네. 자, 나머지 내용은 또 이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